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프린트 저기 앞에 보시면은 그 해양경찰의 목적, 임무, 그다음에 수단 및 경찰권이라고 있고 트리 형태로 이제 그림 하나가 들어가 있죠. 이제 이게 저희 작년에 뭐 8월달에도 시험에 나왔던 부분인데 경찰의 목적, 임무를 도식화 시켜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해양경찰의 목적 임무입니다. 자, 우리 해양경찰의 목적 임무는 일단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죠. 자, 법에 보면은 정부조직법이나 또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나 해양경비법 등의 해양경찰 조직은 어떤 임무 수행하십시오라고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규정되어 있는 법상의 의무들, 짜잘한 것들 다 뭉치면은 결국 궁극적인 목적 임무는 어디로 귀결되죠? 질서유지로 귀결이 되죠. 자, 그래서 해양경찰의 목적 임무를, 자, 가장 궁극적인 목적 임무는 저희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자, 위험 방지 요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 이게 저희 수업 시간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나 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처럼 다양한 표현을 쓰긴 쓰는데, 자, 우리는 수업 시간에 요 세 가지 키워드 다 잘라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요 표현을 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 임무다. 해양경찰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그다음 해양경찰 공무원을 선발하는 이유도 뭐 때문입니까? 이것 때문이고, 해양경찰 공무원 여러분들이 해상에서 명령강제하는 이유도 뭐 때문입니까? 이것 때문에 명령강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놈을 제가 세 가지 키워드로 잘라보겠습니다. 일단 공공의 안녕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 공공의 질서도 있고, 그 다음 위험이라는 개념도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내용 각각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일단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 여기 공공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공공은, 자, 한자는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죠. 자, 공공은 한자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자, 앞에 있는 이거 어떨 때 쓰는 겁니까? 공무원, 공직생활처럼 이 국가와 관련된 개념을 말하고, 그 다음 뒤에 있는 이 공자는, 자, 개인들이 여러 명이 모이면 이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죠. 공동체라는 집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자, 이 집단을 나타내는 게 여기 있는 공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부는 어떻습니까? 국가와 관련이 있고, 또 일부는 어떻죠? 개인 또는 집단과 관련된 이중적 개념이다라는 표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은 말 자체가 원래 태생이 이중적 개념이고, 자, 그다음 안녕질서잖아요. 자, 이 안녕질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갈 때, 자, 여러분들 항상 어떤 일정한 규범 있잖아요. 룰이라는 걸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면 항상 기분 좋다 그랬습니까? 기분 더럽다 그랬습니까? 그거 왜 생각하고 있어요? 좋겠죠. 언제?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면 항상 기분이 나쁘고 기분 더러워지고 씨부랄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 들죠? 근데 칼로 쑤십니까? 안 쑤십니까? 안 쑤시죠? 안 쑤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형법에 사람 쑤시지 말라 돼 있거든. 그 다음에 길 가다 어깨 툭 부딪혔어요. 야이씨 하면서 죽박 날립니까? 안 날립니까? 안 날리죠? 형법에 죽박 날리지 말라 돼 있거든요. 자, 그거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들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뭐라 부릅니까? 법규범이라고 부르고, 자, 우리 실무하고 연결을 해보면은 일단 여러분들 수상 동력 내적이고 이런 것들 조정면 없이 조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법에 그러지 말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안녕과 질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법 규범들을 말하는데, 그 법 규범을 저희가 두 종류로 나눠보면은, 자, 일단 공공의 안녕은 성문법과 관련이 있고, 그다음 공공의 질서는 어떻습니까? 불문법과 관련이 있죠. 자, 그럼 성문법은 뭡니까? 무슨 법, 몇 조 몇 항처럼 글자로 적혀 있는 것들을 성문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 무슨 법, 몇 조 몇 항처럼 글자로는 안 적혀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살아갈 때 틀림없이 지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글자로 안 적혀 있는 것들을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공공의 안녕은 성문법과 관련이 있고, 자, 이 공공의 안녕은 어떤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가
법질서의 불가침. 그 다음 두 번째, 국가나 국가기관의 기능성에 대한 불가침. 그 다음 세 번째, 개인적 법익에 대한 불가침.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도 공공의 안녕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 뭐 지문이 출제가 됐었고, 그다음 여기 보시면 공통 키워드가 다 뭐가 붙어 있습니까? 불가침, 불가침이라고 붙어 있는데, 자, 불가침이라는 말 자체는 침해하면 된다라는 뜻입니까? 침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까? 침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요. 자, 그러면은 성문법에 법질서와 관련된 내용, 국가와 국가기관의 기능성과 관련된 내용, 개인적 법익에 대한 내용들이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규정이 되어 있을 거다. 그 성문법 규정을 침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침해하면 안 되죠. 그게 공공의 안녕이라는 개념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무슨 법 몇 조 몇 항이라고 글자로 적혀있는 성문법을 자 위반합니까? 지킵니까? 지키죠. 지켜지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공공의 안녕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한 번만 더 자릅시다. 자, 이 법질서의 불가침을 저희는 다시 공법 규범과 그 다음 사법상의 법률관계 이렇게 나눌 텐데, 자, 공법과 사법은 국가가 국민의 생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자, 너네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규정하고 있는 법이 공법이고,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뭐라 그랬더라? 개인과 개인의 문제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공법 규범을 위반한다. 공법 규범을 위반한다. 무슨 뜻이냐면은, 자, 조정 면허 없이 동력 레저 기구 조종하지 마라고 법에 규정이 되는데 그걸 조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면허 없이. 그러면 해양경찰 공무원 여러분들은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그거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조치를 하게 될 텐데 왜 조치를 하느냐?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면허 없이 조정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라는 거고, 자, 위험하니까 경찰 여러분들은 개입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하게 되죠. 자, 그럼 공법규범을 위반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거 자체가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법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우리 도로교통법에 무단횡단하라 돼 있습니까? 하지 말라 돼 있습니까? 하지 마. 왜요?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라는 거고, 무면허 운전하라 돼 있습니까? 하지 말라 돼 있습니까? 하지 마. 위험하니까. 그다음 술 먹고 선박 조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공법 규범들을 위반하면은 술 먹고 선박을 조정하거나 조종면허 없이 조종을 하면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라는 거고, 그런 짓들 하면 이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해양경찰 공무원 여러분들의 임무가 위험 방지잖아요. 자, 이거 구경만 해야 됩니까? 개입을 해야 됩니까? 개입을 해서 일정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법상의 법률관계인데, 자,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그냥 개인과 개인의 문제라 그랬어요. 개인과 개인의 문제. 자, 그래서 우리 갑이 해양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합니다. 해경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고, 자, 그 다음에 갑은 정말 재수없긴 하지만 연인이 있어요. 뭐 남자친구가 됐든 여자친구가 됐든 있겠죠. 그 다음, 자, 지금 연인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 그럼 이쪽 반대편 연인은 비웃으면서 있잖아요. 아니, 네가 무슨 짭새야, 네가 무슨 해양경찰이야 하면서 하하 비웃습니까? 아니면 응원해 줍니까? 비웃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러지 마.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 비웃습니까? 응원해 줍니까? 응원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응원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응원해주면 고마울 거 아니에요. 고마워가지고 자기 내가 합격을 하면은 내 첫 월급을 몽땅 쏟아 부어가지고 명품 가방을 사주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렇게 약속한 이유는 내가 합격할 이유가 없다. 첫 월급 받을 이유가 없다. 자신 없으니까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시험 쳤는데 시험장 가서 막 찍었거든. 재수없이 그게 다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격했죠. 합격하고 나서 나중에 연인이 첫 월급 날 돼서 자기 첫 월급 타서 가방 사주기로 했으니까 가방 사줘 라고 했을 때 이제 어깨에 송경 계급장 달면 옛날처럼 사랑스럽지가 않죠. 다른 사람 만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언제 가방 사준다 그랬는데 하면서 이제 부정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개놈의 새끼, 상놈의 새끼, 저 새끼 나쁜 새끼 막 할 텐데, 이 연인이 있잖아요.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저 새끼가 가방을 안 사주는데요? 라고 하면은 경찰이 출동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우리 사회 전체의 질서가 위험해집니까? 아니면 개인 관계가 위험해지는 겁니까? 개인과 개인의 문제인 거지. 우리 해양 경찰이 개입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 언제 또 나옵니까? 조리상에 한계할 때 경찰 공공의 원칙에서 또 나오죠. 자, 이게 사법상의 법률 관계입니다. 자, 그럼 사법상의 법률 관계는 그냥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으로 자, 간주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해양경찰 여러분들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 개입할 필요 없다,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외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외. 자, 우리 경찰 공공의 원칙에서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련 있는 사생활이면 개입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놈도 마찬가지. 극히 예외적으로, 자, 예외적으로 경찰이 개입을 할 수 있는데 해양경찰의 원조 없이는 권리 실현이 무효되거나 사실상 어려워질 경우에 한해 최후 수단으로 개입할 수 있다. 그 무슨 원칙입니까? 보충성의 원칙.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때 공법규범 위반과 관련 해양경찰의 개입에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형태로 지문이 나올 텐데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자, 공법규범 위반에 대해서는 보충성의 원칙 필요 없죠. 바로 개입을 하는 거고 사법상의 문제에 대해서만 최후 수단으로 여러분들이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국가나 국가기관의 기능성 불가침과 관련해서는 이 가벌성이라는 개념이 나올 텐데 위험, 손해, 가벌성은 같은 개념입니까? 다른 개념입니까? 다르죠. 위험이 저기, 손해가 여기, 가벌성은 저기 끝에 있는데 가벌성 단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험하면 여러분들은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벌성 단계에 이르러야지만 개입을 할 수 있다? 땡 하시면 되고 그 다음 개인적 법익의 불가침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개인적 법익을 자, 생명, 신체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 재산 구분을 해서 생명 신체뿐만 아니라 재산도 보호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법익이라 그랬죠. 그래서 재산적 법익의 침해에 대해서도 해양경찰 공무원 여러분들은 개입을 할 거고 그 다음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유형의 권리뿐만 아니라 무형의 권리나 또는 정신적인 권리도 보호 대상이다 아니다? 보호 대상이다. 그런데 시험에 뭐 무형의 권리, 정신적인 권리, 재산상의 권리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나오면 땡 치시면 돼요. 이거 공부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문제 풀어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이게 개인적 법익의 불가침 관련된 내용이요. 자, 그다음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 공공의 안녕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제1의 요소는 뭐라 그랬습니까? 1번 요놈이 공공의 안녕을 구성하는 제1의 요소다. 자, 왜냐면은 자, 2번은 주로 공법 영역, 그 다음 3번은 주로 사법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1번 안에 2번, 3번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자, 제1의 요소다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기가 쉽죠. 자, 그 다음 밑에 공공의 질서 보시면은 불문법과 관련이 있다. 자, 불문법은 글자로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으니까 자, 누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딱 의미가 고정되어 있다. 굉장히 유동적이다. 유동적이고 자, 그럼 해석하는 사람마다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합니까? 아니면 엄격하게 해석합니까?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 엄격한 합헌적 해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다음 지금 현재 글자로 적혀 있는 것보단 안 적혀 있는 게 훨씬 불명확합니다. 안 적혀 있는 놈들을 글자로 하나씩 적어가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경찰 비례의 원칙이 지금 다 성문화되어 있다 그랬죠. 자, 글자로 하나씩 적어가다 보니까 자, 이걸 우리가 불문규범의 성문화 현상 또는 법적 전면 규범화 현상이라고 하고 질서는 그 사용 가능 분야가 자꾸 확대되고 있다, 축소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암기 필요한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설명 쭉 듣고 메커니즘만 만들어 두시면은 자, 다 정리가 되죠. 그다음 이제 위험입니다. 위험인데 자, 위험이 이제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죠. 자, 위험은 이쪽으로 옮겨서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위험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 자, 위험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다음 여기는 손해. 여기는 가벌성. 자, 그럼 가벌성이라는 거 뭐냐? 손해라는 건 뭐냐? 위험이란 건 뭐냐인데 여러분들 자, 위험은 우리 강의실 안에도 위험이 지금 산재하죠. 뭐가 있냐면은 지금 강의실 저기 가운데쯤 보시면은 뒷자리 학생들 잘 안 보이니까 바로 위에 모니터가 달려 있거든요. 모니터. 근데 그 모니터 거기에 영원히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까?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지면 밑에 있는 학생들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다칠 수도 있고 다른 신체가 다칠 수도 있죠. 자, 더 텔레비전이 떨어져서 밑에 있는 학생들이 다칠 수도 있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으면 그걸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실제 그 예측이 현실화되죠. 텔레비전이 툭 떨어져 가지고 머리가 깨져버리면 피가 날 거 아니에요.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저 텔레비전 관리자 있잖아요. 학원 관리자에게 자, 손해배상 청구하고 왜 시설물 관리를 이따위로 했냐. 감옥에 가서 콩밥 먹어라. 콩밥 먹일 수 있으면 가벌성이 있는 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게 교과서에 어떻게 소개되냐면은 이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해양경찰학 교과서 표현이 다 똑같아요. 왜냐면 옛날에 우리 형님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뺏겨서 쓰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고, 자, 위험은 여기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예측 또는 가능성이 존재하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험하다. 그다음 손해는 이 위험이 현실화되죠. 우리가 예측하던 거 또는 가능성만 존재하는 게 실제로 현실화돼 버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가벌성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경찰의 목적 임무용, 해양경찰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가벌성 방지입니까? 손해 방지입니까? 위험 방지입니까? 위험 방지죠. 그래서 가벌성 단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개입을 할 수 있다. 해양경찰 여러분들의 개입은 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손해가 발생해야 되느냐 또는 반드시 가벌성이 존재해야 되느냐, 이건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뭐만 위험하면 개입을 할 거다. 자, 그럼 이 위험을 저희가 구분을 해보면은, 자, 사람들이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 위험의 인식을 기준으로 우리는 주관적 위험, 객관적 위험,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주관적 위험, 객관적 위험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위험을 인식하느냐 문제인데, 여러분들 저기 뭐야, 아까 저 텔레비전 있잖아요. 다 한번 봐보시면은 저 텔레비전이 모니터 있잖아요.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지 저건 위험하지 않지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해양경찰 공무원들은 기계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인식할 때 당연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수업 끝나면 밥 먹으러 갈 거거든요. 밥 먹으러 갈 텐데 친구랑 같은 식당에 같은 메뉴를 먹는데 누군가는 맛이 있다, 누군가는 맛이 없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린 기계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니까 맛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 기계 있잖아요. 기계에다가 밥 한 숟가락 퍼놓고 된장찌개 한 숟가락 넣으면은 아, 기계는 아, 맛있죠, 이게 아니에요. 걔들은 뭡니까? 그냥 염분 얼마, 그다음에 소금 수분 얼마, 단백질 얼마, 그럼 수치가 나와버리거든요. 자, 그럼 기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했을 때 현장 상황을 보고 아, 이거 위험하다, 또 위험하지 않다라고 인식을 할 텐데, 똑같은 메뉴 먹어도 인식 다르다 그랬죠. 현장에 출동했을 때 그 상황을 보고 인식하는 것도 똑같을 거다, 다를 거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주관적 위험을 인식을 한 거고, 그다음 이 주관적 위험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오상위험이죠. 자, 그럼 이 오상위험은 일반 국민들은 아무도 위험하다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경찰 너네가 위험하다고 잘못 인식을 한 거고, 일반 국민들은 위험하지 않다라고 인식하는데 너네 혼자 위험하다 인식하고 개입을 한 거니까 문제가 되겠죠. 과잉 진압이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우리는 위험을 주관적으로 인식할 거다, 아니면 객관화시킬 거다. 객관화시킬 텐데, 객관화시키는 방법은 뭐냐면은, 자,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십시오. 자, 이건 뭐냐면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여러분들 개인의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일반 국민들도 위험하다고 인식할까? 아니면 일반 국민들은 위험하지 않다고 인식할까? 경찰 기준이 아니고 개인 기준이 아니고 일반 국민 관점에서 접근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객관화된 위험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외관적 위험. 자, 그다음 위험 혐의,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 자, 위험 혐의,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 자, 이건
경찰 여러분들만 위험하다고 인식합니까? 아니면 일반 국민 대부분이 위험하다고 인식합니까? 일반 국민 대부분이 위험하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권 발동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거 없다 그랬죠. 정당화되고 요 놈은 각종 소송 걸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외관적 위험이라는 것은 뭐냐? 외관이죠, 외관. 자,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 판단을 했지만 위험을 잘못 긍정한 경우를 말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잘못 긍정이라는 이 표현 생각을 해보면은 위험을 잘못 긍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위험해야 됩니까?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아야 됩니까?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아야지 위험하다라고 잘못 긍정을 하는 거지. 실제 위험한데 위험하다라고 잘못 긍정할 수는 없어요. 자,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관적 위험이 뭐냐? 자,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지만 경찰관 여러분들이 위험하다라고 잘못 인식한 경우를 말하고, 이건 너네만 잘못 긍정합니까? 일반 국민 대부분이 잘못 긍정합니까? 일반 국민 대부분은 다 낚여야 하시겠죠? 자, 새벽 3시에 주택가 골목길 살려줘라는 비명소리. 자, 새벽 3시 주택가 골목길 살려줘라는 외관, 그 모습 때문에 이거 위험한데 대문 까고 들어갔죠? 할아버지 귀 안 들려가지고 텔레비전 속이 크게 켜놨죠. 실제로 위험하지 않지만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위험하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외관이 존재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 일반 국민들이, 경찰관 여러분들이 대문 까고 들어가더라도 경찰이 이런 상황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다음 낚싯배 안에서 뭐 연기도 나고요. 그다음 비명소리가 꽥꽥 들려. 그래가지고 뭐지 하면서 화재 발생한 줄 알고 들어가서 뭐 어떤 조치를 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선상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기분 좋아서 막 고성방가한 거죠. 자, 그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선박의 화재 발생으로 오인할 수 있고 당연히 정당화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외관적 위험이고, 위험 혐의는, 혐의라는 말이 확실할 때 쓰는 말이더라, 불확실할 때 쓰는 말이더라. 불확실할 때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이 되지만 그게 현실화될지 않을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할 때 우리는 위험 혐의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경찰권 발동하더라도 문제될 거 없다 그랬죠. 일반 국민들 대부분은 이거 위험한 거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아무도 위험하지 않다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만, 자, 어떻게요? 위험하다라고 잘못 추정한 경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정성 위험, 추정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일단 개념 이해를 하시고 단어에 대한 암기를 하셔야 되지,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단어 암기해가지고 잘못 추정, 잘못 긍정, 잘못 인정 이런 걸로 하시면은 나중에 낚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위험의 인식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 거고, 그다음 위험을 우리가 현실화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면, 자, 여기부터 손해 발생 직전까지는 위험한 구간입니다. 아시겠죠? 위험한 구간. 자, 그럼 여기 가운데 똥 잘라가지고, 자, 일단 손해에 바짝 붙어있는 이쪽 위험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이거 구체적 위험이고, 그 다음, 자, 손해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이쪽을 추상적 위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형법 시간에 이 형법 범죄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 추상적 위험범, 구체적 위험범 해서 나올 텐데 그거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손해 발생 직전 상태를 위험이라고 하는데, 자, 텔레비전이 저렇게 달려 있는 게 추상적 위험이라면 고정하고 있는 나사가 다 풀려가지고 곧 떨어질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구체적 위험. 자, 그러면은 구체적 위험도 위험이고 추상적 위험도 위험이죠.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지만 개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추상적 위험이 존재해도 개입할 수 있습니까? 추상적 위험이 존재해도 개입을 할 수 있다. 자, 이건 위험의 현실화를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거고, 시험 지문이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해양경찰은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개입을 할 수 있다. 또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해야 경찰 개입이 정당화된다. 이런 형태로 나올 텐데, 구체적 위험이 존재해야지만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추상적 위험만 존재하더라도 얼마든지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해서 해양경찰학 공부 처음 시작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뭐 탁탁 막혀오죠. 대륙법계, 영미법계 하면 씨부라 이건 뭐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가면은 이놈은 좀 만만해 보여요. 알 듯 말 듯 모르겠죠. 이거 같은데 문제 풀어보면 또 안 풀리고, 그 다음에 또 뭐 나옵니까? 이거 나와가지고 또 뒤통수 빵 갈기고 가고. 근데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또 그 뒤로는 당분간 또 계속 쉬운 것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저기 오늘 특강이라 가지고 그 해양경찰학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 중에 제일 첫 진도에서 조금 걸리적거리는 부분하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는 부분 주제 2개 떼서 이렇게 잠깐 살펴봐 드렸습니다. 근데 이 특강 목적은 저기 수업 내용
이제 대부분 공부하던 학생들이니까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다시 한번 환기시킨 거고, 그다음 수사권 독립 같은 경우에는 출제 가능성 자체가 높은 파트는 아닌데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은 안 까먹어야 하시겠죠. 왜냐하면은 메커니즘의 문제니까. 그래서 나중에 문제 같은 것들 쭉 풀어보시면서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아 이게 어떤 뜻이구나라고 이해를 해두시면은 수사권 독립시키자는 거구나 또는 독립시키면 안 되는 거구나 구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실제 포인트는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거 있죠. 공부를 할 때 파트별로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주안점 잘 잡으시라는 겁니다. 제일 앞에 있는 의 부분은 암기는 나중에 해요. 아시겠죠? 그냥 이 틀 만들어내고 이해하는 데 좀 포인트를 맞추시고, 그다음 법학 부분 가면 조직법은 일단 말하 그랬죠. 머릿속에 조직도부터 딱 넣어두시고, 파출소 공부할 때도 똑같아요. 머릿속에 조직도 딱 넣고 하시면 되고, 공무원법 들어가면 그냥 삽질한다 그랬죠. 노가다 계속 합니다. 그냥 자주 나오는 가능성 높은 지문들을 계급, 숫자, 절차 마지막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계속 반복을 하시고, 작용법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상 방식 한계 중심으로 공부하시되 일반적인 이론 부분은 조금 또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관리로는 자 이게 어떤 파트다 정리하신 다음 뭐 인사관리 조직관리는 이해를 잘 해두시면 되는데 예산하고 보안은 또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암기가 조금 필요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통제 향후 과제까지 구성이 돼 있다. 파트별로 포인트 잘 잡으셔가지고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 우리 시험이 지금 어떤 통계나 예측이란 게 의미가 없다 그랬죠. 작년에 시험 한 번 쳤고, 그다음에 작년에 시험 한 번 친 걸 가지고 이번 시험도 이럴 거다라고 장담하시면 안 돼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수험생이지 출제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수험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작년 시험이 이랬으니까 이번은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출제자 머리 꼭대기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거 못 가요. 출제자들은 출제자들이 갑입니다. 아시겠죠? 갑이고 너네 골탕 먹이고 싶으면 정말 문제를 어렵게 낼 거고요. 그다음에 너네에게 이제 어떤 자비를 베풀고 싶으면은 또 굉장히 멋있게 내주실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건 예측을 못해도 작년 8월달 시험이 해양경찰학 시험의 가이드라인 최저선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굉장히 쉽게 나왔거든요. 쉽게 나왔고, 그다음에 너네 4월달 시험이 좋은 게 뭐냐면은 그건 있어요. 해양경찰도 1월달에 승진시험 쳤잖아요. 맞죠? 승진시험 쳤는데 보통 승진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은 1차 시험 때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가지고 우리도 시험 치기 전에 3월 말쯤에 특강 한번 다시 진행을 할 텐데, 그때는 지난 1월달에 있었던 승진 시험 있잖아요. 그거 다 해가지고 뭐 불필요한 부분들은 좀 쳐내고 제가 수업하는 파트하고 관련 있는 부분들만 다 따로 정리한 다음에 뭐 새로운 출제 형식이죠. 문제 출제 양식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 우리가 예상 못했던 부분이 출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뭐 다양한 참고사항들이 있을 거니까 평상시 공부하던 대로 계속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렇게 승진 시험 문제 한번 체크를 하시고 시험장 가시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최대치의 대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던 거 계속 하시고, 그다음에 해양경찰학 과목의 특성 자체가 개정이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개정사항들 혹시 모르니까 체크를 하시되, 시험 치기 마지막 전날 특강에는 개정사항도 다 그냥 체크 다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체크를 할 거고 승진 문제 이렇게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스케줄대로 준비 좀 하시면서 정리를 잘 해두십시오. 자, 그러면은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